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4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칼럼 세월호 진실은 대통령의 의무다. 네, 이 내용을 소개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린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은 왜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뛰어내리라고 퇴선 방송을 했다라고 거짓 기자회견을 했는가? 단순히 개인의 책임을 면하려는 것이었나? 아니면 해경 지휘부에서 초기 대응 실패를 은폐하려 한 것인가? 세월호에서 올라온 노트북 하드디스크의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은 또 무엇인가? 합리적 의심들을 집요하게 추적한 세월호 그날의 진실이란 책에는 침몰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와 해경 본청 상황실 사이에 오간 핫라인 녹취록이 나온다. 대통령 보고에, 영상 확보에 무섭도록 집착하는 청와대와 그 집착에 춤을 추는 해경 상황실 모습에서 우리의 목숨값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 그 모습들에서 오직 VIP만이 의혹을 해소할 권능을 가졌음을 직감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선거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지금 필요한 건 추상적인 겸허함이 아니다. 구체적인 반성과 사과, 쇄신이다.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부터 보여야 한다. 그래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정상화되고 세월호를 둘러싼 편가르기가 끝나고 투명하고 온전한 인양이 가능하다. 아이들은 가라앉는 선실 안에서 나는 꿈이 있는데 나는 이라고 소리쳤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네, 이 칼럼 어쩐지 소귀의 경일기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계속해서 이번엔 이명수 치유공간 이웃 대표의 한겨레 칼럼 김종인에게 세월호를 묻다, 이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세월호 기억식 등 공식 추모 행사에 불참했지요. 정치적 시비가 귀찮아서인지 여하간 불참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김종인은 깐깐하고 꼿꼿한 캐릭터로 유명한 사람이다. 셀프 공천 파동 당시 자기는 자신을 욕보이게 하는 짓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펄펄 뛰어서 비대위원 전원의 석고대죄급 사과를 받고서야 노여움을 풀었다. 그걸 보며 나는 똥물을 뒤집어 쓴 듯한 모욕감을 느꼈다. 이제 하다 여왕 대통령에 이어서 야당 대표까지 받들어 모셔야 하는 시대에 내가 살고 있구나. 나를 욕보이게 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건 사실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다. 나도 그렇다. 그걸 자기만의 독보적인 취향인 것처럼 구는 행태는 정말 가짜않다. 그런데 김종인은 자주 그런다. 그의 이력은 화려하다 못해 넘친다. 여야를 넘나들면서 역대 대통령의 경제참모, 장관, 선거대책위원장, 비대위원장, 은행 이사장을 지냈고 국회의원 또한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비례대표만 5번째다.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50년 사회 경력이 그렇다. 공개된 재산만 88억이다. 명예가 없나, 능력이 없나, 빵빵한 집안이 없나, 돈이 없나, 권력이 없나, 연륜이 없나, 다 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유아 독존이 도를 넘은 느낌이다. 국가 권력의 무책임에서 시작한 고통과 슬픔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아가는 세월호 유가족을 보듬는데도 쓰지 못할 정치 권력이라면 잡아서 무의했을 것인가? 김종인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는 일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면 따져보자는 것이다. 눈물 흘리는 국민을 부축하는 일조차
더 큰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면 이런 식의 김종인의 정치는 틀렸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세월호를 아이템으로 한 칼럼 2편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소식도 세월호입니다. 한겨레 이 기사 보겠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양수산부와 일부 보수단체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전원구조 오보와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전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한모 팀장에 대해서 세월호 특조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느냐? 지난해 11월 한 언론이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것이라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 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을 보도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등 청와대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그 대책으로 여당 추천위원들의 전원 사퇴와 항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여당 추천조사위원들이 가해자라 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조종당했다. 이런 의혹을 가능하게 하는 문건이거든요. 예. 전원 구조 오보 건도 있겠다 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3차례 출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다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지금 뭐 하나 봤더니 국민안전처 장관실로 옮겨서 장관 수행비서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행명령장. 그래서 이제 발부한다는 건데 동행명령에 거부하면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총선을 닷새 앞두고는 집단 탈북했다. 이런 내용의 공개 브리핑을 했고 총선 사흘 전에는 통일부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고 탈북자와 관련해서 온갖 정보를 공개했지요. 사실 그동안은 탈북자 관련해서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부는 이에 상충하는 이례적인 요란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북측에 남아있는 가족들, 아니 그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말이죠. 결국 청와대가 주도한 신종 북풍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 앞두고 말이죠. 안보 위기 국면을 조성해서 여당에게 이롭도록 하기 위한 너무나 어설펐고 어설픈 만큼 표심을 흔들 수 없었고요.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정부가 요즘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살펴봤더니 침묵 모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덮어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한 개성공단 피해 수해에 이어서 청와대가 밀어붙인 집단 탈북 긴급 공개. 남북 관계가 아니라 총선을 염두에 둔 국내 정치적 행보에 가깝습니다. 집단 탈북이 이틀 안에 이루어진 신속성, 입국 하루 만에 사진과 함께 내용이 공개된 전격성, 이거는 총선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정황과 증언은 이번 소동의 기획자로 청와대를 가리킵니다. 공무원의 총선 개입은 헌법 유린 행위죠. 누가 왜
어떻게 개입했는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한겨레 김진철 기자의 글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참패로 끝난 4.13 총선 결과를 두고 어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 이렇게 말했죠. 총선 전날인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는 13분 동안 모두 발언을 하면서 내내 국회를 심판하자 이런 내용으로 채웠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개각, 청와대 비서진 개편 같은 인사 쇄신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외려 내각과 비서진에게 새 각오로 국정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심기일전을 당부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현 국면에 대한 정면 돌파를 택했고 그런 만큼 권위적, 독단적 이런 국정운영 스타일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분석했습니다. 이런 분석이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호화 출장 논란으로 사임한 방석호 전 아리랑 TV 사장 후임으로 이번 총선에서 낙천한 진박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최형도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그 주인공인데요. 예비 후보로 출마할 때에는 대통령의 참모,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들, 장차관들과의 굳건한 신뢰, 이걸 강조했던 소위 진박으로 분류된 인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뉴스도 할 수 있는 아리랑 TV 사장으로 간다고요? 이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아리랑 TV만이 아닙니다. 아리랑 TV를 포함해서 현재 기관장이 공석 중인 공공기관은 모두 8곳입니다. 이 가운데 아리랑 TV와 한국석유관리원을 제외한 6곳은 전임 기관장들이 모두 총선에 참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연혜 전 사장,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하기 위해서 지난달 코레일을 사임한 바 있습니다. 친박이 나가니 친박으로 돌려막는 구조입니다. 이런 패턴이 총선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거 그들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4.13 총선에서 서울 종로 탈환에 실패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내가 죄인인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바닥을 얼마나 다져놨던지라고 심경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강남의 한 식당에서 남경필 경기지사, 정병국 의원, 권영세 전 의원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16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우세 지역인 강남에서 당선되고 바람 선거인 서울시장 선거만 치러온 오세훈 전 시장이 이번에 정통 바닥 선거를 경험하면서 많이 놀란 것 같다는 것입니다. 모임이 끝난 뒤 오세훈 전 시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구청장이 이미 진지를 다 구축해 놨더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정도 모르고 남의 지역구 가서 지원 유세를 펼쳤던 오세훈 전 시장입니다. 남 탓을 해요.
4.13 총선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자를 서울신문이 만났습니다. 87년 체제, 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면서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논의를 20대 국회에서 즉각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부겸 당선자는 이와 함께 현행 소선거구제를 비롯한 선거제도의 개혁도 주장했는데요. 나치의 처절한 경험을 거친 뒤 독일인들이 만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등도 참고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주 좋은 정치 철학을 갖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동조자가 얼마나 될까? 동아일보가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설문에 응한 여야 당선자가 204명인데 응답자 가운데 100명, 즉 49%는 2017년 대선 전 또는 20대 국회 임기 중에 개헌해야 한다라면서 개헌에 찬성했는데요. 반면에 93명, 즉 45.6%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라거나 개헌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주목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152명, 즉 74.5%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라거나 여야 합의하에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답한 78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거나 여권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였습니다.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여야 합의하에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응답자 74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6.9%, 국민의당은 57.7%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퍼센테이지가 더 높은 것은 아무래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당과 합해도 180석이 안 되지, 저 당과 합해도 180석이 안 되지. 그렇다면은 선진화법을 없애야 자신들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일보 며칠 전 기사에서 전직 대법관과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등 법조인 자녀 40여 명이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부정입학 혐의로 교육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전했지요. 로스쿨과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한겨레 기사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25개 로스쿨 입시 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학교당 평균 20건에서 30건의 입시비리 의심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대법관 출신 등 고위 법관 자녀 10여 명과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자녀 30여 명의 자기소개서 등 입학 서류에 법조계 고위급 출신 변호사 자녀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걸 보았다. 아버지가 고위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걸 배웠다.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당연히 심사위원들이 아버지가 누구야? 이러면서 찾아보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지요.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전직 대법관의 자녀인데 아버지의 출신 학교에서부터 사법연수원 기수 그리고 대법관 경력까지 자세히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한국 노동자의 실직 직후에 실업급여 등을 통해서 받는 소득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의 연금, 세금 그리고 급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가 실직한 다음 2달째 소득 대체율, 즉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벌었던 소득에 비한 현 소득의 비율은 43%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대상 41개 나라 가운데서 39위에 그쳤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와 이스라엘인데요. 92%였습니다. 실직하기 전에 200만 원 벌었다면은 실직한 이후에도 180만 원은 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실직을 당해도
뭐 그렇게 사는데 큰 애로점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덴마크와 이스라엘 같은 경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월 200을 벌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직된 다음에는 이 9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바로 빈곤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셈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쉬운 해고 등 노동 유연화도 실직자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을 높인 다음 추진돼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브라질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브라질 하원은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367, 반대 137, 기권 불참 9 이렇게 해서 가결했다고 AP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브라질 야권은 호세프 대통령이 2014년 대선 기간 중에 국영은행의 돈을 재정 적자 감축과 공공복지 지출에 전용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입마이 포켓한 것도 아니고 하여간 통치를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로 탄핵을 시키려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탄핵하려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한 200번은 쫓겨나고도 남음이 있겠죠. 호세프 대통령 쪽은 탄핵 추진은 재계와 기득권 세력의 사법 쿠데타라고 반박해 왔는데요. 자, 이제 호세프 대통령의 운명은 의회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상원은 앞으로 2차례에 걸친 표결로 대통령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 건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까? 한 전문가가 이런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대통령이 인기가 없으면 어느 때라도 탄핵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당장 닛산 자동차와 타이어 제조업체인 브리지스톤의 후쿠오카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업체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세계 유명 변속기 제조사인 아이신 등 부품 업체들의 규슈 지역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소니, 파나소닉 이런 공장을 돌리지 못하면서 전자, 반도체 업계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이정헌 도쿄 특파원이 구마모토 현을 갔는데 한 30대 주부가 전기와 수도, 가스 공급이 끊겨서 집에서 밥을 할 수 없게 돼 내 식구가 먹을 생수 4병과 오니기리 8개를 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식료품을 더 구입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많이 사면 다른 사람들이 아침을 못 먹게 되잖아요 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틀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과 식당들이 문을 닫아서 힘들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참 빛나는 시민의식입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국민들은 추운 겨울 얼어붙은 손을 불면서 박근혜를 해고하자!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심판하자는 박근혜 대통령. 그 말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발언을 엮어보면 변화가 빠른 이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청년 고용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또 세계 최저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몇 년 지나면 대한민국 총 인구가 줄어듭니다.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의회 권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과 몸이 무겁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질병이든 연간 의료비가 1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100만 원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실현하겠습니다. 20대 국회는 그렇게 확 변모된 그런 국회가 되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소원이 이루어진 듯. 그러나 국민이 더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염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 바로 새누리당의 친박이 텅텅 빌 정도로 정권을 교체해야 경제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마무리는 한국일보에 실린 최창렬 용의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의 여권, 여소야대 뒤집기 유혹 떨쳐내라, 이런 칼럼의 일부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집권 세력들은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계 개편 유혹을 느끼기 마련이다. 민주화 이후 짧은 정당사는 여소야대 정국의 무리한 변경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행정부 권력과 입법부 권력의 이원적 정통성에 입각한 분점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여소야대는 오히려 여권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당청 관계의 변화는 물론이고 권력 내부의 소통 구조가 바뀔 때 가능한 이야기다. 국면 전환을 위한 내각과 청와대의 개편 등은 그 다음이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와 방식에 일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레임덕은 가속화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이 겪었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냉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새누리당 참패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칙과 기준도 없이 최고 권력의 의중에 충실했던 무분별한 공천파동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서 비롯된 집권 세력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이번 선거의 본질이다. 네. 소통 구조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분점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자. 예, 이 소귀의 경일기라는 말을 다시 꺼내게 되는데요. 최창렬 교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민주주의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 지나치게 무리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